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엊그제인가요? TV조선 제3 채널에서 미스터 트롯 오디션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에서 임영웅 씨가 서른도시의 보랏빛 엽서를 부르는 방송이 재방됐습니다. 그 장면이 재방됐습니다. 당연히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듣게 되죠. 그때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던 모습과 지금 또 얼마나 변해 있을까. 그때 불렀던 노래와 지금 부른 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.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을까. 이런 비교를 당연히 하게 되죠. 얼굴 모습이나 옷 입은 모습이나 무대 매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꾸 비교해보게 됩니다.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 자세나 숫발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. 변하지 않은데 제가 듣기에는 임영웅 씨는 그 미스터 트롯 오디션 때 불렀던 곡들이 훨씬 명곡으로 잘 불렀다고 생각됩니다. 그만큼 긴장되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불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긴장이 되면은 사람이 노래를 암만 해도 평상시 실력만큼 부를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임영웅 씨는 확실히 실전에 강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. 실전에 강한 가수입니다. 그러니까 집중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자꾸 되돌려 보기를 해도 임영웅 씨는 경선 무대에서 불렀던 그 주옥 같은 바램,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, 일편단 신민들레 뭐 이런 보랏빛 엽서 이런 것들이 경선곡들이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이, 이건 제 개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듭니다. 그런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전에 보랏빛 엽서를 부르니까 제작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작진이 임영웅 씨한테 질문을 합니다.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? 그러니까 이별의 경험도 있냐? 이런 걸 물어보니까 영웅 씨가 숨김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. 고3 때 이별 경험이 있다고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친구를 집에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또 마중나에 왔다 갔다 한 그 골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. 그러면서 연애 경험이 있냐니까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연애 경험이 없어요. 뭐 그런 새삼스러운 질문을 해요.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제 그 19살 때 고3 때라 그러니까 18인가요? 17, 8 됐겠군요. 그때 얘기를 숨김없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보니까 보랏빛 엽서를 그때 감성에 젖어서 불러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? 그 가사에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장,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,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? 임영웅 씨는 얼마 전에도 본인이 일기장에 썼던 그 편지를 새벽에 써서 본인의 팬카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아마도 이때부터 일기 쓰는 버릇도 생기지 않았을까? 이때부터 임영웅 씨를 감성을 촉촉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감성이 형성되지 않았을까? 제 나름대로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때 임영웅 씨를 그 떠난 여인은 지금 어디서 뭘 하나? 그 사람은 참 복을 찾다. 복을 발로 차. 나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 복을 찾다. 그때 뭐 영웅 씨가 싫어서 헤어졌는지 그 여성이 떠났는지 모르지만 영웅 씨가 떠났다면, 등을 돌렸다면 이렇게 애틋한 감정이 생겨 있지 않겠죠.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영웅 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? 그런 궁금증도 이제 생겼고요. 노래를 부르니까,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임영웅 씨의 무대에 서면 그 카리스마,
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쫙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? 쫙 노래를 부르면 사실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수그려서 높은 소리를 내게 마련. 이명웅 씨는 노래 부를 때 당당하게 서서 약간 몸을 뒤로 이렇게 적겨서 노래를 합니다. 저는 그 모습도 굉장히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. 아마 그런 무대 매너도 평상시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점수를, 임영웅 씨는 무대에서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점수를 발표할 때는 긴장을 하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레전드 미션에서 962점으로 영탁 씨는 952점, 1등을 하여튼 그 레전드 미션에서 합니다. 이 노래를 듣는 그 청중들은 이거는 오디션장이 아니라 콘서트장 분위기예요. 완전히 경선무대에서 앵콜이 끊이지를 않아요. 그 오디션이라는 그 현장을 무시하고 이 객석에서는 앵콜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. 정말 그때부터 이제 뭐 저는 바램 부를 때부터 이 사람이 진이다 생각했지만 이제 준결승전에서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1등이 확실하구나.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. 그래서 서른도 씨, 원곡자 서른도 씨는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인지 몰랐다. 내 노래임에도 이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내가 임영웅 씨한테 배워야 될 것 같다. 가슴이 찡한데 내가 그동안 이 노래를 왜 이렇게 못 불렀는지 크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.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좋은 곡인지 모르고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자기는 그동안 성의 없이 노래를 불렀다. 솔직한 고백이죠.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서른도 씨에 대한 신뢰도 같이 쌓이는 거죠. 그 다음에 김준수 씨. 가슴이 컥 하고 맥힌다.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가수들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. 임영웅 씨의 이 감성, 임영웅 씨가 가진 마력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. 타고난 것 같다. 그러니까 누구도 임영웅 씨는 따라갈 수 없다.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김준수 씨. 노사연 씨도. 뭐 마스터들의 그냥 평가가 막 쏟아집니다. 막 쏟아져요. 너무너무 공감한다.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저런 감성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가슴이 울린다. 아우 영웅이 쟤 어떡하면 좋아 그러더니 영웅 씨 어떡하면 좋아. 이제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. 장윤정 씨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유명한 사람. 마스터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. 여기다 대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올라와서 노래를 하는 사람한테 대고 무슨 평가를 하냐 여기다 대고. 응? 정말 진심으로 부르니까 김성주 씨도 자꾸 울지 않느냐. 그리고 가는 목소리를 내든 굵은 목소리를 내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다. 목소리가 아주 탄탄하다. 목소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낮은 음이건 가는 음이건 그 임영웅 씨가 평상시에 그 목소리 훈련을 많이 하는 그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것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조용수 씨도 이 정도로 부른다면 녹음할 때 한 코에 오케이다. 그냥 한 테이크에 오케이다.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냐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저는 임영웅 씨를 보면서 임영웅 씨는 오디션에 강한 사람이다. 보통 무대 보는 오디션에 강한 사람이다. 오디션에 강하다는 건 그만큼 집중력, 긴장도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야 임영웅 씨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임영웅 씨를 이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도록 해준 그 여자친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? 감사합니다.